2022년 11월 신해월 개수일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일간 기준으로 보면은 이민년의 임수와 겁재죠. 겁재는 나와 같은 기운으로 동료, 동업자, 형제, 주체성, 고독과 도움, 인덕이 되고요. 이민년의 임목과는 수생목과는 상간으로 경제활동, 연구, 모방, 창조성, 표현 이런 기운 등이 들어오면서 적극성, 활동성의 기운이 상승하는 거죠. 직업적, 사업적으로 경쟁력이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일주가 신강한 임수천간의 겁재가 나의 재물을 나눠 먹으려고 덤벼들면서 인간관계에서 충돌, 마찰, 갈등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인지지의 상간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발전과 변화를 꾀하는 과정이 좀 시끄럽고 그렇게 진행되면서 자기 성찰, 반성의 계기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천간에 겁재가 뜨고 상간운이 들어왔으니까 발전과 좋은 변화도 성취하지만 겁재와 갈등 속에서 스트레스와 에너지의 낭비는 감수해야 하죠. 지장간의 병정제가 장생에 놓이면서 재물운이 상승하면서 물질적으로 윤택해지고 유리해지는 해입니다. 단 직장운은 겁재와 상간운이 들어와서 시기 질투로 부하 직원이 잘 따르지 않고 협조를 잘 안 해서 불만이 부각되면서 조직이 이동하는 거, 사직서를 내서 다른 직장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가 잘 따르는 그런 해입니다. 상간생재 작용을 하죠. 이것은 신강한 사주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단계별로 자리를 구축하는 운이 상승하는 해입니다. 상간운이 비교적 강하게 들어오니까 생각도 복잡해지고 좀 시끄러운 과정은 감수해야 합니다. 서비스 계통, 영업, 강사, 교사, 그 다음에 연예인 계통의 직업군은 더 긍정적으로 발복하는 시기입니다. 이민년에 상간운이 들어오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생기가 오르는 시기죠. 그래서 신축년에 이런 부분이 힘들었던 사주는 더 발복해서 운이 상승합니다. 11월 신해월에 개수일간이 제왕에 놓이죠. 그래서 인고의 세월을 겪고 경험이 많고 이로 인하여 수완, 경륜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최고의 전성기죠. 따라서 타인의 간섭, 통제받는 거 이런 거 지극히 꺼리고요. 그 다음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분야에서 자신이 최고인 것을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심이 강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강한 추진력을 나타내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경지니까 작은 일에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최고의 에너지로 살아가요. 그렇지만 실패수도 따르고 또 고달픔을 겪기도 합니다. 천간 신인성이 지지에 겁재 제왕지를 두면 어떻습니까? 학문의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죠. 나의 지식이 쓸만하고 유용한 지식인 겁니다. 실용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나를 후원하는 사람도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신약한 이런 개수일주는 겁재운에 재물운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신강사주보다는 신약사주가 재물 성취에 더 유리한 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년에 인이 신해월의 해를 보면 겁살이죠. 그래서 육식갑자 모두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은 개수일간 기준으로 이민년의 신해를 만났을 때 그 변동 변화 운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겁살이 대운이나 또 세운에서 이제 여러분들 사주팔자에서 왔을 때 이런 운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겁살은 이 강탈당하는 거죠. 예, 재물겁탈, 재난사고 이런 그 불리한 흉액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강한 압류를 당해서 내 재물을 잃는 손재죠. 그리고 주변인과 불화다툼을 합니다. 또 질병이 걸려서 수술수도 따르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군검경,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직업군에 종사하면 오히려 발복하는 시기가 됩니다. 개축일주 보겠습니다. 백호살, 양인살이 놓여있죠. 그래서 관대에 놓여서 목표의식이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축토는 음기운이 아주 강한 축축하고 찬 토양이잖아요. 그 축토 지장간에
개신기가 함정됐죠. 그래서 이것은 물이 초저온 살균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체에게 안심하게 안정스럽게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개축일주는 조용한 성격과 믿음성이 있습니다. 주변인에게도 호평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집도 세죠. 승부심도 있고요.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려는 그런 성향이 많은 일주입니다. 추진력이 강하고 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겪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칭찬하면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성향을 띠는 일주입니다. 11월 신해월의 개축일주는 역마살 들어왔죠. 재물주차 동분서주하고 변동, 변화, 이동이 잦습니다. 부서 발령이 날 수 있고 또 지역을 이동해서 발령이 날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뭐 지방 발령이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으로 부서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면은 또 그 사업일로 해외에 잠깐 체류하는 그런 또 시기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역마살은 또 여행하는 기운입니다. 역마살이 강한 사람들은 여행 엄청 많이 다니죠. 한 자리에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수도 있습니다. 조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 친척서 상갓집에 가면 부정타고 아픈 흉살이 있고 가능한 이런 데는 다른 사람들도 사실 참 죽었을 때 저 세상으로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럴 때 이제 가서 이제 애도를 이제 하고 조의를 표하는 게 맞는데 자녀가 어리면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쁜 기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막 조화 부리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일염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꼭 가셔야 하면은 그래서 인사치레 하고 오래 거기 계시면 안 되고요. 신발에다 다 뿌리고 귀가 전에 사우나 가서 하면은 많이 격감이 되는데 사우나 안 하시더라도 바로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다른 곳에 이렇게 좀 방문해서 술자리 말고요. 예,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들렀다가 들어가는 게 더 낫습니다. 신해월의 개축일주는 축지장간의 개하고 해지장간의 무가 암합을 하는 거죠. 지장간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계암합이죠. 그래서 어둡고요. 보이지 않는 그 합이죠. 그래서 사람들 몰래 불법 편법으로 비양심적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남한테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불법 편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신해월에 운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신해월이 끝났을 때 치부가 폭로됩니다. 그래서 큰 낭패와 간제구설수가 따르니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경자일주가 또 경자일주는 자가 해를 보면요. 해자방합이 되죠. 그래서 대인관계 인덕이 좋아지는 겁니다. 주변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흉한 일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일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받아가지고 본인 뜻대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언행은 좀 조심하면서 내실 실리를 꾀하는 나름 괜찮은 월이 됩니다. 또 협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복이 풍부한 덕이 있고요. 형제자매, 지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방합도 됐죠. 해자 방합도 협록도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는 윤택한 월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은 좋습니다. 적극적인 만남을 추천합니다. 인덕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단체 모임, 동호회 이런 데 활용해서 지인 친구로부터 소개받으면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개유일주 보겠습니다. 개수는 봄비가 중요한 물상이죠. 이른 새벽에 장독대에 맑은 물을 올리고 선조들은 치성을 드렸습니다. 개는 만물 생명의 근원이죠. 젖줄이지 않습니까? 예, 물을 소중하게 맞죠? 감사하게 여기고 정성을 들이라고 새벽에 맑은 우물 저희 집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우물로 썼습니다. 우물 또는 산속에 옹달샘 아시죠? 여기도 자주 다녔었는데 아무튼 물을 받아서 맑은 물을 하늘에 올리고 그 다음에 치성을 드리고 하늘의 보살핌을
기다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오랫동안요. 그 유지장간의 경하고 신이 함장됐죠. 이거는 다 종족 본전을 위해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단하고 내성이 강해지죠. 6월 양력 9월에는 가장 중요한 열매 결실을 수확하는 시기로 무척 바쁜 계절입니다. 따라서 개유일주는 자기 관리를 잘하고요.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이 있지만 화려한 모습으로 주변인에게 인기 호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이제 좀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으로 외로움, 쓸쓸함을 느끼는 일주이기도 합니다. 11월에 개유일주는 역마가 들어왔죠. 그래서 재물을 쫓아 동분서주하고 변화, 변동, 이동이 잦은 특성이 있습니다. 역마살은 여행, 이동, 이사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부서 이동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까지 해온 일과 관련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상문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원인이 돼서 이제 부정, 우한 상갓집에 가면 이제 재수 없는 그 부정이 타는 거죠. 이거 참 안 갈 수도 없고 참 난감하죠. 이 조의를 표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흉한 기운은 맞습니다. 예, 상갓집에 가면요, 장례식장에 가면요. 그래서 자녀가 어리면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귀찮아도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해서 압니다. 이거 아주 조화스럽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꼭 가야 하면 천일염 복주머니에 넣어서 인사치레만 하고 나오고 이제 천일염 다 뿌리고 신발에다가요. 그 다음에 귀가 전에 이 사우나가 정말 귀찮다. 귀찮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귀찮다 그러면은 바로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다른 상점이라든지 술자리 말고요. 상점이나 뭐 이런데 좀 가서 그 기운을 좀 털고 그리고 귀가하면 더 낫습니다. 신해월의 개유일지는 유지장간의 경이 해지장간의 갑을 보면 갑경충이 되죠. 암충이 되는 겁니다. 지장간끼리 충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음양이 같은 암충이잖아요. 오행이 상극하는 거죠. 갑하고 경이요. 예, 그래서 같은 오행에 충이 되니까 불화다툼, 풍파, 질환에 노출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대인관계 줄여야 되고요. 돈 투자해서 일 벌이는 것은 손재 따르니까 금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일이 지체되고 지연되고 답답함을 초래합니다. 또 사람으로 인한 배신, 불화, 다툼으로 인연 정리를 해야 하죠. 그 인간관계에 좋지 않은 그런 변화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은 또 격각살도 들어와가지고 격각살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고독하고요, 외로움, 쓸쓸함을 느끼고 또 육친간, 형제자매간 또 무덕해지고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고독, 쓸쓸함, 그래서 이성 간의 불화다툼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별수까지 따릅니다. 그래서 월운에서 온 거니까 잘 헤쳐나갈 것을 추천합니다. 개해일주 보겠습니다. 일지가 12운성은 제왕지에 있죠. 그래서 십시는 해수 겁재가 놓여 있어서 지장간의 간목이 상간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적극성, 주체성을 강하게 보이는 일주입니다. 개일주는 대인관계가 좋고요. 정도 많은 일주입니다. 남에게 자랑하는 과시욕 때문에 주변인과 불화다툼이 생기는 일주이면서 자기 고집이 또 강하고 경쟁을 좋아하는 일주입니다. 천간개수, 지지해수 모두 계절의 끝자락에 놓인 오행이죠. 그래서 겨울 기운이 강해서 일주만을 놓고 보았을 때 평생 외로움, 쓸쓸함과 고독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신해월에 해해자영에 놓여 있죠. 되게 독립정신이 약하고요. 열정이 좀 약하고 시종일관하지 못한 거. 용두삼이죠. 그래서 일에 대한 도적 시작을 하기에는 불리한 그런 시기입니다. 지살이 들어왔죠. 역마보다 변화 변동이 잦고요. 또 먼 곳으로 이사 또는 여행, 그 다음에 직장인이면 부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발령 나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지살은 이제까지 해온 일과 전혀 무관한 새로운 분야의 시작 도전을 할 수 있는 기운이죠. 그 돈을 투자하면 손재가 따르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합니다. 해해자영도 놓였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 사업자는 대인관계를 조심해야 되고 특히 배신 사기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오지랖도 피지 말고 묵묵히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서 술도 안 좋습니다. 운동, 기도, 명상으로 스트레스 풀고 인내심 기르는 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간지동이죠. 개일주가 신해월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간지가 서로 같으니까는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생사별 아시죠? 생사이별. 그래서 이별수 부부는 각방도 쓰고요. 별과는 운에 놓여서 연애운이 불리하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불화다툼 조심해야 됩니다. 이별수가 따르니까. 그래서 월운에서 온 거니까 잘 헤쳐나가기를 권합니다. 개묘일주 보겠습니다. 지지에 묘목 식신이 놓인 거죠. 12운성은 장생입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시작을 할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귀인의 도움으로 위기 모면할 수 있고요. 대인관계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주는 사람이 많은 일주죠. 개는 만물의 생명력을 불어주는 젖줄과 같은 물이죠. 그러니까 배려심이 있지만 좀 인색한 성정도 있습니다. 일주만을 놓고 봤을 땐 큰 재물복은 없지만 묘목식신이 천을기인이 발현했죠. 그래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귀인복, 인덕이 좋은 일주입니다. 신해월에 지살이 들어왔죠. 그래서 역마보다 변동, 변화가 더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지살은 먼 곳으로 이사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 이동도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는 사업일로 해외에 일 때문에 월운에서 잠깐 체류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지살은 이제까지 해온 일과 무관하게 새로운 분야의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이죠. 돈을 투자할 때 손재가 따르니까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새로운 분야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죠. 남의 유혹에 휘둘려가지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묘일주는 신해월에 삼합 들어왔죠. 해묘합.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동료, 이제 인덕이 좋은 겁니다. 생생하는 거죠. 이거 참 좋은 건데 서로 도우면서 끝까지 이렇게 돈독하게 의리 지키고 이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란 동물이 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아무튼 요건 잘 판단하시고 아무튼 신해월에는 이 해묘합 때문에 인덕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녀관계는 신묘일주에 도화살이 탑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성운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묘합이죠. 해묘합입니다. 예. 해묘합으로 만족하는 이성운이 들어옵니다. 이제 불화다툼은 조심해야죠. 교제중 커플은 이로 인해서 상처 주지 말고 잘 합이 들어왔으니까 또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은 또 이성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 교제하세요. 개미일주 볼게요. 일제 편관운이 있고 입고지에 놓여 있는 거죠. 활동성이 강하지 못합니다. 미토 지장 간의 정을기가 암장돼서 땅속 열기와 빛이 나무를 너무 힘들게 하죠. 미월이니까 양력 7월경인데 땅 열기가 뜨겁고 햇살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5월, 양력 6월보다 만물이 더 지치죠. 죽을 맛인 거죠. 이 시기에 이제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탱글탱글하게 연그러지는 계절이죠. 미토는 토기운이죠. 그래서 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미토는 사오미의 끝자락에 하절기의 토죠. 그리고 신유술, 가을에 신유술로 가죠. 그러니까 금기운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토 맞잖아요. 그죠? 간절기토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가려는 급한 성향을 나타냅니다. 십시는 편간 미토죠. 그래서 가끔 욱하는 성정과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존심, 명예를 중시합니다. 이거 중시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명예 이런 거 별로 덧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누구나 명예를 중시하고 그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출세욕도 강합니다. 일제의 결실을 남에게 베풀다가 정작 본인 모습을 잘 챙기지 못하고 고충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해월에 지살이 들어왔죠. 역마보다 변화 변동이 더 많고요. 지살은 먼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지살은 이제까지 해온 일과 전혀 무관한 새로운 분야에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에 시작하니까는 뭐 유혹에 휘둘려서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미일주는 미토지장간에 정을기 있죠? 그 다음에 해지장간에 임이 있죠? 그러니까 정임암압 하잖아요. 정임암압. 그래서 암압은 지장간끼리 하는 거죠. 어둡죠? 예, 지장간끼리 하는, 예, 합을 한 상태니까 사람들 몰래 불법 편법으로 도덕적인 그 비양심적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이제 떳떳하게 얘기도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이것도 결국 운에서 온 암압이니까 신해월이 끝날 때 그 암압 기운이 떨어지죠. 그래서 치부 비밀이 반드시 폭로됩니다. 그래서 큰 낭패와 관제구술수가 따르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은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성 간 불화다툼으로 구설수가 따르니까 이성 간 서로 조심하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사일주 보겠습니다. 개수는 물상으로 봄비죠? 봄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생명이 있는 그 생물의 젖줄인 물이죠. 그래서 이 물을 인간은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이른 새벽에 깨끗한 우물, 그 다음에 깊은 산속 샘물을 길러서 하늘에다가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치성을 드리고 편한 안녕을 기원해오고 있습니다. 지지에 사는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붉은 꽃이죠. 그런 의미에서 화에 두었을 것입니다. 계절로 이제 4월은 5월 5일 경부터죠. 그래서 산과 평에 따스한 바람이 불고 꽃이 만발해서 벌과 나비들이 수없이 꿀을 나르고 모든 식물들을 수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종족 번식을 시킨다는 뜻에서 사화로 지명한 것 같습니다. 개사일주는 자기 중심적이지만 냉철하고 계산적이죠. 또 남을 무시하면서 주변인이 떠나니 고독함 쓸쓸함을 느끼는 일주이기도 합니다. 신해월에 사가 해를 보면 사이충이 되죠. 서로 반대의 기운이죠. 그래서 남의 일에 잘못 간섭해서 관제구설에 휘말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지랖 펴다가 또 구설수에 휘말립니다. 직장인 사업자 모두 대인관계는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기에 대인관계로 후회하고 그 다음에 또 배신수도 따르니까 잘 판단해서 사람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살이 발현해서 동분서주하다 교통사고 잘 따릅니다. 조심할 것이기 바랍니다. 사업자 모두 직장인 하는 일이 지체되고 어려움이 따르죠. 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술도 흉합니다. 그래서 운동, 명상, 기도, 수행을 통해서 이 시기에 인내, 그 다음에 내공 쌓는 게 이게 참 도움을 많이 줍니다. 특히 사업자는 돈 투자해서 일 벌이면 손재가 따르고요. 상기처럼 이런 재액들이 그 재난과 애군이죠. 이런 게 많으니까 잦으니까 좀 다음으로 미룰 것을 추천합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은 이성 간 불화다툼이 생기기 쉽고요. 사고수, 이별수, 상기처럼 따를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조심하면서 한 달을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